저는 윌리엄이 어쩌면 현실판 아이언맨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 창고도 아니죠. 그냥 흙바닥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허접한 설계도를 가져와가지고 뚱땅뚱땅 만들어서 풍차를 만들고 마을의 에너지와 역사를 전체를 바꿔버리죠. 그게 전 진짜 아이언맨이다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이 영화의 키워드를 작은 가능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건 뭘까? 결국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 기술에 대한 어떤 지원이 아닌가?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주제는 뭘지를 원천적으로 던지게 하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자, 컬처클럽 우작가 우동준, 시비스틀러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00년대 초반 아프리카 말라위의 14살 소년 윌리엄 캄ኳ바의 실화 바탕 영화입니다. 바람을 길들인 풍차 소년. 이 영화 인상 깊게 본 장면부터 함께 나눠볼까요? 틸러님? 저는 이 영화가 영화기는 한데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져서 사실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말라위라는 국가의 현실을 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은 감동 기반이기는 한데 저는 현실감이 더 확 와닿아가지고 그 나라가 가진 혹은 그 가족이 가진 여러 사회적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와닿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보였었고, 그래서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저는 주인공과 아버지가 갈등을 할 때 그때 장면이 제일 인상 깊어요. 자전거 가지고? 네, 자전거 가지고 마지막 이제 도전을 앞두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갈등을 하는데, 갈등을 하는 그 장소도 결국 밭 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 위가 여러 가지를 상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법과 검증되지 않은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미지의 해법, 이 두 개를 두고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때 밭으로 아들을 내동댕이 치는 아버지의 모습, 그게 너무 이해가 가서 그 아버지의 고통과 고민이 이해가 가서 그 장면이 저한테는 이 영화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버지도 그걸 몰랐고 배우지 그쵸.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해법이 맞나라는 의문이 있었어서 아들을 내동댕이 치지 않았나라는 그쵸.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주인공 윌리엄의 가족을 중심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혹시 주목하신 캐릭터들이 있습니까, 작가님? 저는 아버지 캐릭터죠. 그러니까 아버지 캐릭터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에서, 물론 실제적인 모습이겠지만 참 아버지라는 그 인물이 너무 대단하다. 오히려 주인공보다 저는 아버지가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누구나 할 법한 선택들을 잘하지 않아요, 영화에서. 그 모든 인물들의 선택들이 다 예측 가능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선택만 유독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배경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어떤 도전을 해서 혁신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에 주목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하게끔 했던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학문적 이론을 쌓는 사람이 있으면 늘 그 사람을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존재가 저는 언제나 변화를 만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캐릭터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가족 그 너머에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가치, 그리고 그 가치 위에서 본인이 가장 큰 도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필요하고 의미 있고 중요한 캐릭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작가님은 아버지, 틸러님은 어떤 캐릭터였어요? 어머니. 저는 아버지의 선택은 그 어머니가 결국 설득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오롯이 혼자 결정을 내렸다면 자신의 가치나 방향성을 꺾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그 마지막쯤에 아버지한테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계속 잃기만 한다는 맞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라위라는 국가 그리고 그 사회 분위기 자체가 어쨌든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자신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아버지는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남의 이익도 함께 고려를 하는,
단기간에 어떤 이익만을 취득하려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들을 많이 고려하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와 결혼해서 나는 계속 잃기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곡식의 가격을 잘 쳐주지 않는 것을 보고서 이래선 안 돼 하고 이제 야당 행사에 가겠다고 뛰쳐나갑니다. 근데 그때 엄마와 딸은 되게 위험에 처했었거든요. 맞아. 곡식을 빼앗길 뻔하고 혹은 어떤 범죄에 노출된. 근데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되게 단편적으로 자신이 옳다는 그 가치관만을 통해서 아빠는 선택을 했고, 근데 엄마는 그걸 설득하는 역할. 그리고 엄마가 딸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과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으려고 대학에 가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 다음을 조금 더 고민하고 미래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엄마가 아니었나라는 해서 저는 엄마를 좀 주목하겠습니다.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 영화 자체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윌리엄의 가족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영화지만 그 중심으로 확대된 대가족 혹은 공동체 모습을 영화 속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좀 더 볼 수 없는 공동체 문화긴 한데 보시면서 어떤 점이 현재와 다르고 또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결국 말라위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당시의 시대는 결국 어느 나라나 겪는 농경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 한 가지 보면서 한국과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교육에 대한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당시에 유사한 건 남자아이만 이제 교육을 좀 집중을 하고 하는 모습은 유사한데, 말라위에서는 당장 한 번에 등록금이 없으니까 바로 내쫓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렇지. 좀 보이는데, 나가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과거에 보면 그래도 이 교육이라는 것이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있었는지 바로바로 내쫓지는 않고 그래도 좀 교육을 어쨌든 애들이 함께 와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영화에서 보이는 뭐 노출되는 말라위의 모습과 한국의 농경사의 모습은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어떤 의미의 차이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을 결국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재투자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먹고 사는 게 기반이 되어야만 다음을 또 볼 수 있다, 아이에게 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차이도 영화에서 보이는 현실과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말라위가 가지고 있는 농경사의 모습과 한국의 공동체 문화, 농경사의 공동체 문화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봤고, 그러면 비교하면서 보기 되게 재밌었다. 한번 좀 볼만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감독들을 보면 이제 타란티노, 웨스 앤더슨 같은 감독들이 영화에서 챕터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영화도 파종, 재배, 수확, 굶주림, 바람 순서에 5개의 챕터가 등장하죠. 여기서 4번째 챕터인 기근, 모두에게 닥친 공동의 문제인데요.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데 끝까지 공공선을 추구하는 인물들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었는지, 아까 작가님께서도 이제 영화 속에 다양한 네. 선택들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면서 우리 예전에 했던 문화의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릿고개라도 내년에 파종할 씨앗은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극박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을 바꿀 그 희망의 씨앗만은 훼손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도 여러 캐릭터들의 인물이 극명히 나뉘는 부분이 너무 현실적이고 재밌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이 필요해서 농장을 팔아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했고, 우리 마을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지켜야 한다는 사람도 존재를 했고, 결국 그 이후의 선택에서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 여전히 희망을 씨앗을 뿌리겠다라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원천적인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가져온 기근이 너무 어려워도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분명하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부담으로 느끼고 그걸 좀 짐으로 느끼는 경우가 좀 많은데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게 어쩌면 가장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 누가 지켜야 될 사람이 짐이고 의무가 아니라 뭔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힘들수록 주변에 사람을 두는 게 오래갈 방법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그게 어쩌면 가족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까지 확장이 될 텐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가족이 부담이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을 꼭 해야 할까? 내가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네. 근데 이런 영화를 보면 오히려 뭔가를 지켜내는 사람이 될 때 더 많은 걸 나조차도 지켜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가족이라는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영화가 좀 전달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틸러님? 저도 작가님처럼 이제 지금 눈앞에 당장 있는 이득 그리고 개인의 영달이 그렇게 크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를 보았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선택이지 않았나 싶은데 특히 그 아빠가 도중에 보면 그 친구한테 이런 별명이 가지고 있다라면서 신부님이었다라고 얘기를 듣잖아요. 그만큼 뭐 결혼 전이든 결혼을 하고 나서든 그 선택의 우선되는 가치는 어쨌든 공공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지키려고 했었던 거는 사실 가족 그리고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장돼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는 그 아빠가 가진 고유의 어떤 선택의 방향성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그 개인의 어떤 것 영달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그 정도의 극한 상황이라면 이 공공선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다면 이를테면 아빠는 그래도 그 식량을 사기 전에 옥수수가 조금 남아 있었고 물론 1년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이 6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야 라고 했는데 이 아빠의 집을 털었던 절도범들도 이틀 동안 굶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 공공선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그래도 자신의 가족이나 어떤 먹일 수 있는 자원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여유를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공공선을 추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만 어쨌든 당장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극한의 상황에서였다면 이 아빠도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죠. 아까 청년님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고도 꼽아줬는데 윌리엄이 그 큰 풍차를 만들려면 그 재료로 아버지의 자전거가 필요했었잖아요. 설득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지지만 결국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전거를 내어주게 됩니다. 두 분이 아버지 입장이었다면 자전거를 흔쾌히 허락했을까요? 작가님?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거든요. 난 어땠을까? 이걸 현실적으로 느껴보려면 오늘날 나에게 자전거는 뭐가 해당할까? 그렇지. 라는 고민을 대입해봐야지.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영화에서 자전거는 유일한 이동수단이고 거의 전 재산이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부동산, 내 집, 실제 집이거나 아니면 내 자동차거나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자동차가 나은 것 같아. 자동차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차로. 유일한 자동차예요. 이게 있어야 이동도 하고 먹고 살아요. 내 생계가 유지되는 그럼 거지. 거의 그럼 어쨌든 뭐 약간 포터라고 칠게요. 그냥 그거 유일한 생계 수단인 포터를 근데 두고 그 아들이 달래. 아들이 달래요. 엔진을 뜯어야 된대요. 그렇지. 그 주면 분해해야 다시 되는데. 못 써요. 전 힘들 것 아, 같아요. 아 진짜 전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더 뛸게. 내가 더 뛰고 내가 더 노력을 할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과거 시대와 현재 시대의 그렇죠. 이 해법이. 전 안 돼요. 아 그래? 전 안 아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잖아. 칭찬했지만 전 안 됩니다. 멀리서 보면은 가능하지만 나는 안 된다.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아 그래. 전 내가 힘들어요. 못하는 거라서. 전 못해. 전 차라리 확실한 눈앞에 보이는 그걸 더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어떤 미지의 변화를 만들기에 당장 가지고 있는 자원을 소모하면서까지 하기에는 너무 마지노선이다. 근데 또 재수 씨가 이제 동준아, 난 너랑 너를 결혼하고 만나서 나서 이런 게 너무 많아. 언제까지 일래? 그러면 줘야죠.
그러면 줘야죠. 그러면 아까 신반이 말한 것처럼 맞네요. 어머니 역할. 어머니 역할이 큰 거네요. 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럼 줘야죠. 오케이. 네, 줘야 됩니다. 딜러님. 저는 이 정도 갈 때까지 간 상황이면 사실 저는 줄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일단 해보고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부품 이제 팔면 되죠. 그 지붕도 떼서 팔잖아요. 부품 이제 쓰고 안 되면 그 고쳐 팔아서 돈이라도 벌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주고 죽어도 같이 죽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보였으니까 일단 그 조그맣게 돌아갔잖아. 돌아갔잖아. 가능합니까? 아, 그럼 아나운서님- 나는 가능해요? 나는 본인이 직접 도전하지 않고. 똑같아. 와이프가 제이라 이렇게 하면 줄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영화를 보다가 제가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박수 쳤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네. 결국 풍차를 만들기에 성공하죠. 그리고 마을을 구해냅니다. 아, 저는 여기서 박수 쳤어요. 해냈어, 윌리엄 이러면서. 물을 이렇게 흐를 때 진짜 잘했어, 막 이러면서 엄청 칭찬했는데, 뭐 윌리엄이 좀 공부도 좀 잘했던 것 같고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수 있지만 이 생존 문제가 닥친 가난 앞에서는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또 교육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서 발생하는 격차가 어떤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딜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 교육을 가장 좀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 경험치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을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그렇지. 넓어지기 때문인데 이렇게 교육부터가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된다면 그 바로 이어지는 거는 불평등이겠죠. 그리고 이런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계층화도 또 고착될 거고. 근데 이게 개인의 어떤 한 가족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국가와의 차이도 조금 커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런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발전하기 위해서 혹은 이런 것들을 배워오기 위해서는 그런 인재들이 중요한데 이게 가족들이 모여서 하다 보면은 사실 교육 자체가 받기 힘든 환경이고 그러면 이 다음 기술에 대한 발전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한 저개발 국가에서는 한 가정의 교육의 불평등은 한 나라의 격차에서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공교육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도 그리고 교육의 어떤 지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네. 좀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교사들의 월급을 주기 때문에 아이가 돈을 못 냈다고 해서 전 학생이 있는 앞에서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너희만 남아라는 건 되게 큰 상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너 때문에 이 교사는 뭐 일을 할 수 없다든지 모든 거를 그 개인에게 책임을 지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교육 그리고 그런 교육 격차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좀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이긴 한데 우리나라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정도 이 영화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과학교실 같은 그치? 느낌으로. 아니 뭐 과학교실보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 반찬 투정하면 안 된다. 이 친구는 그 창고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그거 얻겠다고. 예? 엄청 영화가 마음에 드셔 분명한 것 저는 같습니다. 별점 5점이에요. 네, 뭐 저도 힐러님 얘기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핵심적으로 해야 할 투자가 뭘까라는 생각으로 좀 확장을 해보면 결국 교육인 거죠. 근데 교육이라는 게 결국 뭐 한 개인이 이렇게 잘 되길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도 결국 한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교육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요즘 본다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나 우리의 교육의 방향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의대에 가고 싶어 하고. 그렇지. 의대도 전 어쨌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한 사회가 종합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의 투자와 교육이 필요한 거니까 개인에게 뭔가 바꾸기를 희망하기보다는 어쨌든 좀 더 다른 방향의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변화를 위한, 발전을 위한 그런 고민도 함께 해보게 됐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맞아요. 네. 요즘에 뭐
4세 의대반,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7세 뭐 서울대반, 네.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영화를 보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사회와 좀 음. 상반되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를 발전, 성장과 또 전통 보수의 키워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틸러님, 이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이 키워드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빠와 아들이 가장 이 두 키워드를 대변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아들이 발전 성장 쪽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전통 보수겠죠. 네. 그래서 이 둘이 영화에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이제 말다툼이든 뭐든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기술을 먼저 도입하자, 해보자라는 것도 아들이 있고 일단 잔말 말고 땅 이랑 팔아, 경작하자라는 거는 아빠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한 사람의 성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아버지의 성장에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게 어떤 새로움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장이 단순히 윌리엄 캄캄바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 대한 성장을 조금 이뤘었던 어떤 요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온 이 풍력 발전이 있대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의 미국 이런 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새로움이 있는 곳이라는 거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말라위는 여전히 아직 그 전통의 기술을 고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약간 조금 고민이 들었던 거는 말라위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자체가 말라위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기도 하지만 이를테면 영화 속에서 미국에서 그 9.11 테러를 암시한 듯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서 지금 환율이 이제 변동이 엄청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악영향이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 안에서 계속 갈등이나 접점으로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자, 작가님은 뭐 다른 키워드를 넣어도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윌리엄이 어쩌면 현실판 아이언맨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언맨 1편. 아이언맨 1편. 그러니까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 그건 이제 유쾌한 상업 영화인데 결국 주인공이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거대한 악당도 해결하고 그 군수 산업의 문제를 막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 실제 아이언맨 같다는 생각을 한 게 그 창고도 아니죠. 그냥 흙바닥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허접한 설계도를 가져와가지고 뚱땅뚱땅 만들어서 풍차를 만들고 마을의 에너지와 역사를 전체를 바꿔버리잖아요. 바꿔버렸지. 그게 전 진짜 아이언맨이다 근데 생각이 좀 맞네. 들었고 저는 사회학 공부를 하지만 사실 한 사회를 바꾸는 건 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기술을 어떻게든 접목을 시켜서 한 사회의 역사를 바꿔놨으니까 저는 좀 기술 투자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네. 저는 이 영화의 키워드를 작은 가능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건 뭘까? 그건 결국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 기술에 대한 어떤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쩌면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도 많은 기술 발전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영화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주제는 뭘지를 원천적으로 던지게 하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여기 실화이기 때문에 영화 가지고 있는 메시지 울림도 컸던 것 같아요. 더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죠. 별점과 한 줄 평. 작가님부터. 저는 별점 4점. 약해. 이게 5점이 아니라고? 4점. 별점 4점. 네. 주고 싶고요. 네. 그는 아이언맨이었다. 그는 아이언맨이었다. 네. 네. 틸러님. 저는 4점 주려고 했는데 두 분 다 야박하다. 그래서 0.5점 더해서 4.5점으로 4.5점. 하고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소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5점이고요. 윌리엄 파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아무 교육 없이 혼자 풍차를 만들 수 있었냐라는 테드 사회자의 질문에 윌리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I tried and I made it. 가난도 꺼트리지 못했던 한 소년의 호기심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한 마을을 바꿨죠.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여러 캄캄바들의 노력으로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울림을 주는 영화입니다. OTT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 작가와 심스텔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